안녕하세요. 유명한 재훈. 정은? 다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국제학교에 대한 썰풀기 2탄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뭔가 학업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좀 학업 외적인 근데 조금 생활에 밀접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가시죠. 제가 정말 EC 컬렉터라고 할 만큼 하고 싶은 거는 하나하나 해야 하는 성격이었고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마지막 시간인가? 약간 자치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리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네. 하나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방과 후 시간, 점심 시간, 다 미팅 시간, 뭐 활동 시간으로 해주니까 심지어 주말에 만나가지고 봉사 활동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최대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EC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었거든요. 필리핀 학교에서는 이제 APEC 오케스트라라는 이제 학교 대표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오, 진짜? 쌤! 그거 진짜 네. 힘든 거 아는데. 아닙니다. 네, APEC도 있고. 저희 학교에는 아이아사스라는 아시아 연합도 있었죠. 이게 맞아요. 아시아끼리 연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EC 활동을 하는 게 예체능에 각각 다 있어요. 종목마다.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다른 학교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공연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SFS라고 이제 서울 외국인 학교에도 있었고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팀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비행기 타고 와서 공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같은 곡을 뽑아서 이제 연습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 학교 대표들을 모아서 오디션을 통해 막 솔로도 뽑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한국 고등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팀 본딩 같은 거를 좀 더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EC에서도 정말 배우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협동심, 갈등 조율 이런 것도 사실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고 이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자소서나 인성 면접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대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사실 이씨를 잘 하려면은 전공 관련된 거 몇 개, 뭐 리더십 관련된 거, 스포츠 관련된 거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씩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워낙 성격 자체가 나서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지금 네. 돌이켜 보면은 이제 리더십 관련 활동 묻지 마세요. 애니하잖아요. 네, 할게요. 죄송해요. 돌이켜 보면은 리더십 관련 활동들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동아리를 하든 간에 뭐 이콘 동아리를 하든 아니면 뭐 그래픽 디자인 동아리를 하든 사실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들어가서 이제 리더 자리를 맡는다거나 부장 자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M유행 같은 거 가서 뭐 그런 델리게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리더십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시아 연합이 얘기가 나와서 사실 아시아 연합 말고도 각각 지역별로 그쵸. 국제학교들이 연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아에밖에 그쵸, 없었어가지고. 본인 경험을 말한 거니까 저도 이제 제 경험 말하면은 저희 학교는 이제 모스크바여서 동유럽이어서 시사라고 해가지고 동유럽 연합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스탄불, 뭐 좋네요. 모스크바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아마 어느 국제학교를 가시든 그거는 다 경험을 해보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또 학교 활동을 이제 좀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이거는 먼저 말씀드릴 게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약간 이 촬영 전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공통된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학교 활동이 정말 다양하고 그 다음에 커요. 맞아요. 규모 자체가. 맞아. 왜냐면은 한국과는 다르게 학교 활동에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펀드레이즈를 한다, 뭐 환경 문제에 대한 펀드레이즈를 좀 한다, 뭐 이러면은 어떤 관련된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 그날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바글바글 할 정도로 사람이 몰리고 정말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즐기고 이런 분위기가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문화? 약간 이런 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훈쌤이 말씀하신 펀드레이즈 중에 뭐 가장 흔한 타입이 베이크 세일이었죠. 그래서 뭐 부모님들께서 예를 들어 빵을 구워 오시거나 쿠키를 구워 오시면 점심시간에 파시면 그거를 그 수익으로 펀드레이즈를 하고 맞아요. 네 그랬었죠. 아 그리고 저희 학교는 시크릿 센터 같은 게 있었는데 시크릿 산타도 산타고 이 발렌타인데이 때
저 장미를 네. 네. 맞아요. 신청을 합니다. 로맨틱하다. 네, 신청을 합니다. 그 누구에게 장미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소정의 돈을 지급을 하고 신청하면 이제 지정된 날짜에 뭐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다 수업 때 똑똑똑 하고 네. 들어와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장미를 이렇게 딱 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노래도 불러주지 않나요? 노래는 안 했어요. 근데 노래는 안 했어요. 네, 조금 활발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친구 부탁받고 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이런 거 거의 다 학생회가 했거든요. 정말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진짜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어쨌든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좀 신기하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펩 랠리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국제학교면은 각 뭐 하우스를 나눠요. 그래서 제 필리핀 학교는 3가지 하우스로 나눠서 뭐 골드, 에메랄드, 에이저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우리는 뭐였죠? 저희는? 저희는 학년별로 네. 그래서 학년별로 나누는 학교들도 있고 뭐 하우스처럼 나누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펩 랠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잘 한 하우스에게 포인트를 주고 해리포터처럼 해리포터처럼. 네. 해리포터처럼 사실 쉬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UNDA도 있었죠. UNDA는 뭐 다른 학교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국제학교니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리안 클럽, 뭐 재패니스 클럽, 인디안 클럽 이런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 클럽마다 뭐 공연을 준비해서 UNDA 때 발표하고 각국의 음식도 먹어보고 이런 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할 거는 스피릿 위크인데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했던 이벤트입니다. 스피릿 위크니까 이 월화수목금을 정해서 테마가 요일별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월요일이면 트윈데이. 그래서 예를 들면 다현쌤이랑 트윈 룩을 입고 오는. 네, 저희는 교복이 없었기 때문에 교복이 있는 학교도 근데 그런 스피릿 위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화요일은 파자마 데이라고 해서 파자마를 입고 오고 그래서 무슨 동물 잠옷 입고 온 친구들도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뭐 레트로 데이나 투어리스트 데이, 뭐 컬처 데이, 스로우백 데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좀 각각의 패션 스타일을 뽐내는 그런 스피릿 위크가 저는 좋았어요. 다현쌤 또 말씀하실 거 있나요? 네, 여러분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프롬에 대한 뭐 환상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있었고 실현을 못한 거에 대해 엄청난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로 취소된 거죠? 네, 저희는 취소돼서 12학년 때 못했거든요. 보통 고학년이 가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들이 이제 초대를 해주면 맞아. 가는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프롬은 못 갔지만 이제 프롬포즈를 받는 거를 많이 봤는데 보통 남자들이 뭐 포스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Would you like to go to prom with me? 뭐 꽃 주고 인형 주고 보면서 뭐야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윗학년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외국 분들이 여자분한테 프롬포즈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에 분수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맞아. 분수대에 그 친구 그룹이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서가지고 다 옷통을 벗은 상태에 이제 글자를 이제 하나씩 써가지고 프롬포즈를 그 여자분한테 했더라고요. 근데 막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심지어 그 분수대가 학교 중심에 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지나가면서 막 보는데 저희 보면서 저거 100% 흑역사감이다 이러면서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포츠데이도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요. 이제 정은쌤이 말한 것처럼 펩 랠리 해가지고 이제 뭐 학년별로 아니면 하우스별로 학년을 이렇게 쪼갠다 했잖아요. 전교생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걔네끼리 스포츠데이가 그냥 체육대회. 맞아요. 운동의 거죠. 체육대회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응원의 진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나뉜 그 그룹별로 응원을 해가지고 그 응원 점수로 또 마지막에 체육대회 그 뒤집을 수 있거든요. 응원가도 만들었죠. 네, 맞아요. 이거 급식 얘기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이거 여러분 소스 없는 파스타 먹어보셨습니까? 이게 알리오 올리오가 아닙니다. 진짜 면을 삶아서 기름을 살짝 둘러서 주는 거예요. 맞아. 이런 급식이 제가 첫 번째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식은 정말 쓰레기 그래서 배추 쪼가리랑 이렇게 같이 먹고 했는데 그때 살이 막 5kg씩 빠지고 그랬는데
이 마른 몸에 5kg씩 빠지고 그랬는데 두 번째 국제학교는 정말 사실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다 두 번째 국제학교 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음식 종류가 다양해요. 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 중에서 제가 골라서 이렇게 그날 골라서 그 가격만큼 맞아요. 지불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와서 먹는 방식이었는데 거기는 정말 원하는 양만큼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종류도 다양해서 그날 땡기는 거 먹으면 되고 그래서 그때는 또 역으로 살이 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도 진짜 옵션이 정말 다양했던 게 메인 카페테리아에는 이제 뭐 아시아 양식, 샐러드, 샌드위치, 뭐 인도 커리 이런 걸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어머니들께서 운영하는 캔틴 형식 약간 매점 같은 매점인데 이제 간식보다는 조금 더 약간 음식 그냥 미을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 두 군데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파는 그 매점에서 금요일마다 칠리 라이스라고 특식을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한번 빠져가지고 진짜 존맛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학교를 다녔으면 커리랑 난 한 번쯤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때리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은 거쳐봤을 텐데요. 네. 정은쌤은 페이보릿이 뭐이셨나요? 저 근데 제 친구들도 난을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최애 메뉴는 그 사이언스 모듈에 있는 샌드위치 있잖아요. 네. 샌드위치였는데 토핑이랑 소스를 이제 골라서 주문을 하면 그 그릴하는 기계로 이렇게 착 눌러서 주셨는데 약간 서브웨이 형식이었잖아요. 맞아요. 서브웨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그릴 딱 대서 주는데 정말 따숩고 맛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현쌤이 얘기를 해주신 거 이외에도 저희 학교가 좀 넓어서 그 건물마다 좀 먹을 수 있는 스토어가 있었죠. 그래서 건물마다 메뉴도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저희 이제 드레스 코드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남학생보다는 좀 여학생한테 해당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저희 학교는 이제 손을 이렇게 일어서서 해가지고 알죠. 이 손끝 위로 치마나 바지가 올라오면 경고를 먹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게 좀 매주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의를 주시는 학주 선생님이라고 하죠. 네, 그분을 되게 많이 피해 다녔어요. 그 경고만 받으면 뭐 어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직접 어머니께 이메일 보내가지고 내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보내야 했거든요. 그 수치심. 그렇고 한국 애들이랑 이제 외국 애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국 애들은 이제 밑에 짧게 반바지를 입고 위에는 이제 다 가리는 뭐 어깨를 가리는 그런 상의를 입었다면 반대로 외국 애들은 밑에 딱 붙는 레깅스나 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위에는 좀 드러나는 크롭이나 아니면 오픈 숄더 아니면 티셔츠 입어서도 여기 밑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학주 선생님이 스파게티 스트랩 그것도 많이 맞아요. 경고 많이 하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계약하고 일주일 정도는 모두들 꾸미고 다닙니다. 나름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뭐 일주일 뒤면 다들 그냥 추리닝 입고 후드티 눌러 쓰고 모자 쓰고 머리 안 감아 다니고 그렇게 편하게 다니는 건 나라 불문 공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남학생도 정말 나라 불문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정말 남학생들은 교복이 없잖아요. 국제학교는. 그러니까 다 정말 대충 입고 다닙니다. 네. 보면은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티셔츠 후주근한 티셔츠, 그 다음에 후드티, 그 다음에 뭐 추리닝, 그 다음에 청바지는 그래도 나름 걔들 입장에서 꾸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청바지 이렇게 입곤 하는데 이제 뭐 대부분 남자애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복장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돈 많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명품 발렌시아가 저는 발렌시아가의 존재를 그 전에 몰랐는데 가서 발렌시아가 너무 많이 보여서 알게 됐어요. 흔한 건 줄 알았어요. 알고 비싼 거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 명품, 패셔니스타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뭐 사바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인종차별? 사실은 의외로 다들 물어보세요. 너 외국 살면서 인종차별 안 당해봤니? 그랬는데 의외로 국제학교에서 인종차별 당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학교는 특성상 다양한 국제학교잖아요. 한마디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도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 많이 시켜주고 애들의 마인드셋도 뭐 외국에서 많이 자라온 학생들이 있어서
인종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애들 아니면. 맞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좀 스테레오타입? 얘에 대한 어떤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계열, 중국인이나 한국인 이렇게 전학을 오면은 쟤는 뭐 또 수학 잘하겠지. 네. 그리고 좀 널디하겠지. 약간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뭔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친해지면은 장난삼아 놀리는 거죠. 서로 뭐 너는 뭐 김치 뭐 먹고 다니 막 그런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들으면 뭐야 그거 인종차별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다 친한 애들끼리 서로 약간 딜을 교환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넘으면 다른 친구들이 너 그러면 안 돼 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인종차별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인종차별 당하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동양인 비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만약에 진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다 질타를 맞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재훈 쌤이 말한 것처럼 각 나라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는 어딜 가나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뭐 딱히 인종차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서양 애들 중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약간 내가 약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태도를 취하면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면서 속으로 진짜 감정이 않은 게 그런 애들이 공부도 못해요.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인식이 잘 막혀 있어서 괜찮은데 그런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막 외국에 오래 안 살고 뭐 미국에 오래 있다가 온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조금씩 있었던 것 같고 뭐 백인을 편애하는 선생님들 뭐 진짜 간혹가다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같은 나라고 같은 뭐 국가권에서 살았으니까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지 않았었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대놓고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각 나라나 뭐 인종에 대한 그냥 고정관념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제학교는 아무래도 학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뭐 국제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한국의 대학 등록금보다 비쌀 정도로 비싸기 그쵸. 때문에 나라 상관없이 어떤 회사의 주재원 자녀거나 아니면 각국의 외교관 자녀들 이런 경우는 다 지원을 받고 다니는데 맞아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간혹이 아니라 좀 있어요. 보면은. 많죠. 뭐 이제 러시아인 애들이 좀 부자 애들은 국제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정말 찐 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정말 명품도 치렁치렁하게 하고 뭐 제가 들은 썰로는 골프장에서 뭐 생일 파티를 한다. 와. 리무진을 타고 클럽을 간다. 다야수죠. 뭐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저도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썰로밖에 들을 수가 없던 게 이런 친구들하고는 절대 공감대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울리고 싶지도 사실 않고 어울리게 되지도 않아요,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 썰로만 이렇게 전해 듣는 말로 들었고 또 뭐 기억나는 걸로는 어떤 애 아빠가 뭐 있는데 걔네 아버지가 뭐 이번에 선정한 포브스 100대 부자 안에 들었더라. 그래서 걔가 나랑 사회를 같이 듣는 애더라. 쟤 부자였어. 약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뭐 약간 그 사세. 네. 어차피 그 맞아요. 사세기 때문에 그냥 저도 썰로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막 무슨 누구네 아빠가 현지 국회의원이라던가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현지 재벌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닌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재훈쌤처럼 저도 카더라로 썰로 들은 건데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뭐 지원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네 그런 썰을 제가 직접 가본 제 친구에게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얘는 전용기도 있다 하더라. 진짜 뭐 집안에 동물원 있다 그런 애들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와 막 저희 학년에는 뭐 그 현지 재벌 랭킹 1위 드는 그분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의 손녀가 제 학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찐 부자들은 티를 안 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애매하게 부자면 약간 조금 치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쇼업하고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한참 선배 중에 또 푸틴 딸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혹시 재벌 딸, 뭐 권력가 딸들이 다니는 것 같긴 해요. 아들 딸들이. 자 이제 뭐 친구 사귀는 문화가 좀 해외는 한국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다른 게 맞습니다. 먼저 좀 슬립오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슬립오버가 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개념이 많이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외국 나갔을 때 친구가 저한테
슬립오버 하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슬립오버라는 말이 있는지 그때 처음 맞아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렸다 보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나 슬립오버 하고 와도 되냐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좀 그 다른 문화에 좀 아직 적응이 안 되셔서 잠은 집에서 자야지 왜 친구 집에서 자고 와? 맞아요. 이렇게 좀 이해를 못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처음만 어려웠지 저는 슬립오버 자주 했었어요. 저도 진짜 슬립오버 뭐 영화로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잠은 집에서 자라 그쵸. 혹은 친구를 집에서 데리고 와라. 맞아. 오히려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맞아. 오빠도 우리 딸은 집에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슬립오버는 많이 못했지만 뭐 행하면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러면서 또 친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한국에서 이제 페북만 하다가 제가 외국 가가지고 스냅챗, 뭐 왓츠앱, 라인까지 사용하는 애들 보면서 맞아요. 와 진짜 스펙트럼이 넓구나. 맞아. 뭐 인스타그램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제 당시에는 라떼는 말이죠. 약간 연예인들 많이 쓰는 맞아. 그런 용도여가지고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 그때 막 11학년 때쯤은 이제 틱톡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2학년 때 막 그냥 수업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학년 애들 막 춤추고 있고. 틱톡 세대구나. 네. 네, 저는 스냅챗을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스냅챗이 뭔지 몰랐다가 외국 가서 처음으로 스냅챗을 깔았었고 정말 매일 친구들이랑 스트리크 하면서 네, 지냈던 것 같아요. 또 근데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니까 스냅챗을 잘 안 쓰게 되고 맞아요. 이제는 인스타그램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두 편을 나눠서 진행을 했죠. 국제학교의 썰풀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이제 국제학교를 진학할 학생, 아니면 진학하고 있어도 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